예,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어느 부분에 테크놀로지가 필요한지를 캐리고라이즈 했어요. 뭐 IT 쪽으로 뭐 에이전트가 지금 뭐 수도 없이 많은데, 경쟁이라는 거는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 베이스나 노하우나 익스피리언스 이렇게 다 중요하지만, 처음에 진출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되는 뭐예요, 이게? 자기 그 총알이에요. 자기 무기입니다. 준비를, 이런 것들을 적어도 뭔지 알고 뭐랑 비교해서 뭐가 제일 나은지를 각 분야별로 정하셔야 돼요. 테크놀로지 볼게요. 마케팅, 또 스케줄링, job assisting, networking, prospecting, file sharing, notes and organization. 이렇게 돼가지고 7 캐리고리로 나눠 봤어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를 자기가 어디까지 쓰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데, 부동산 하는데, 여기 있는 지금 나와 있는 것도 다 부동산에 관계된 것들이에요. 다른 분야는 다른 걸 쓰고 있겠지만. 마케팅은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을 마케팅 툴로 쓰는 거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걸 개인 어카운트로 쓰실 건지 회사 어카운트로 만들었을 건지, 자기가 개인 어떤 그 옛날에 블로그라고 있잖아요. 블로그 형식의 어떤 그런 저장용으로 쓸지 그렇게 해서 정하셔서 하시면 되고, 스케줄링은 굿스위트보다는 버퍼라는 스케줄링은요. 스케줄링은 이제 사람들이랑 뭐 만나고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스케줄링은 이게 지금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든지 이게 한 템플릿 안에 다 들어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스케줄링을 지금 스케줄 어 포스트 그러면 내가 이 SNS나 다른 이런 IT 툴들을 이용하는 거를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놓으면 저절로 그런 것들이 업로드가 되게끔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이 버퍼가요. 그리고 저는 컨스탄트 컨택이라는 게 마케팅 툴을 따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안 넣었는데, 이거는 뭐 비즈니스 리스팅이라든지 다른 캐리고리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컨스탄트 컨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왔니? 좀 있어. 끝났어. 거의 다. 그래서 컨스탄트 컨택 같이 어떤 내 리스팅이나 내 것을 갖다가 나타내야 될 때, 제 시간 안에 아니면 그 정해진 날에 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해보면 지금 컨스탄트 컨택에 리스팅 올린 지가 지금 거의 한 달이 넘었거든요. 원래는 내 스케줄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려고 그랬는데, 제 리스팅을 올리는 거를,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컨트롤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버퍼라는 거를, 요거를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한번 들어가서 로그인 다 해보세요. 다음, 업워크이라고 있어요. 업워크. 나는 이거 유용하게 써서 많이 도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사용했으면 해요. 업워크이라는 것은 전 미국, 전 세계에 있는 컨트랙터, 아니면 로이어, 디자이너, 무슨 공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패럴리걸, 또 같은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한테 일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거를 필요로 하는데 이런 걸 도와줄 사람이 있냐 그러면, 리걸 에러, 예를 들면 코트에서 뭐가 날라왔어요. 그 답변하는데 변호사 쓰면 비싸잖아요. 이쪽은 뭐 100불 아니면 다 됩니다. 내가 프로포저를 보내요. 그러면 레주메랑 보내요. I am attorney with the office in the USA. I'm a verse 뭐 어쩌고 저쩌고 써요. 내가 코트에서 뭐가 날라온 거를 파일링을 해야 되는데, 그거 변호사 만나고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려서 했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겠다고 온 거예요. 이게 업워크이에요. 다음,
내가 뭘 로고를 디자인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내 컨셉이 이러이러하니 로고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러면 특달같이 수십이 뭐야? 수백 개씩 날라와요. 그리고 미리 어떤 데들은 드라프트까지 줘요. 공짜로. 그러면 그걸 갖다가 돈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돈을 보내면 일을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리뷰가 있어서요. 처음에 들어오는 애는 안 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하든지 레코드가 쭉 쌓인 애들은 내가 돈을 줘도 믿는 거지. 믿는 온라인. 내가 돈을 미리 줘도 그러니까 100%안 받고 반 받고 반 받고 이런 애들도 있고 아니면 뭐 진리로 보내달라고 그러고 벤모로 보내달라고 그러고 레코드가 다 남습니다. 업work은 내가 못하는 거를 도와주는 내 어시스턴트예요. 개인 비서나 다름이 없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달려들어서 파타임으로 이렇게 하는. 제가 많이 쓰는 거는 이런 간단한 레러. 하다못해 어떤 거는 이제 부동산 하면서 영어가 딸려. 영어가 딸리면 뭐가 있어요? 트랜슬레이터가 있어요. 한국 사람하고 전문 한국 미국 트랜슬레이터가 있어요. 그 어려운 것도 계약서까지도 콜라당 번역해서 갖다 줘요. 그래서 이건 뭐 제 그 청기 누설이기도 한데 어쨌든 내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그 업work이라는 거를 내가 공개를 합니다. 쓰시고요. 네트워킹은 링크드인도 있지만 그 외의 거를 쓰는 것들이 뭐 줌 미팅도 있고요. 구글 미트도 있어요. 그거를 온라인 상으로서 미팅을 만들고 네트워킹을 만들어서 그거를 주기적으로 공개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미팅이 있는데 조인할래? 내가 만약에 전문가면 내가 하는 분야가 있을 거고 뭐 홈스테이징 부동산에서 새 집에 대한 소개를 한다 그러면 새 집에 대한 소개를 해서 그 시간대 정확히 시작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툴이 있다고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내 네트워크에서 그 안에 뭐 몇십 명이 있던 몇백 명이 있던 내가 하나의 어떤 그 핸들링하는 어떤 주체로서 움직이는 건 되게 좋습니다. 어쨌든. 프로스펙팅, 레덱스 이것도 유료예요. 한 달에 5불 얼마인가. 1년에 내면 5불 얼마일 거예요 아마. 근데 유료는 제가 뭐 하면은 그렇게 권하진 않는데 프로스펙팅은 뭔지 아시죠? 손님을 구하고 리스팅을 구하고 하는 그런 툴들인데 결국에는 이게 좀 상충되거나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구분해서 쓰세요. 저는 안 쓰는 건데 많이 쓰는 리얼터 매거진에서 추천하는 그런 사이트들이기 때문에 적었어요. 파일 쉐어링은 드랍박스하고 구글 드라이브, 노트스 오거나이즈 에버노트 이것도 돈 유료예요. 유료인데 이건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해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거는 이 정도를 하면은 그래도 뭐 급수가 좀 있다. 에이전트들이 이 정도 하면은 이게 뭐예요? 레덱스가 뭐예요? 그러면 그게 모르면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좀 젊은 사람인데 뭐를 파일 쉐어링 뭐뭐뭐 해서 보내드릴까요? 그러면 그거 할 줄 모르는데요. 못 받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다 일단은 알고 사용법을 대충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오늘 내가 보여드리려고 그랬던 파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테넌트들이 지금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제 경우 제가 이제 설명을 민주 씨 있어요? 민주 씨. 네, 있어요. 네. 그 테넌트 저거 할 때 지금 민주 씨 생각하면서 이걸 오늘 하라고 이거 올린 거예요. 지금 내가 네.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는 리스 계약서에 사용하는 어덴덤이에요. 수영장을 집주인이
이제 수영장이 있는 집을 리스했을 때 그 라이어빌리티 책임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이 관리를 어떻게 해줄 것인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하는 걸 한 페이지짜리로 적은 이 어덴덤을 이거를 빼먹으면 수영장 있는 집에 이걸 빼먹으면 에이전트가 일을 반은 안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보험에도 이게 애드가 돼야 되고 그 안에 테넌트가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그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는지 물 깊이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여기에 보면 아이가 있으면 수영장 깊이를 조절을 하든지 해서 맞춰야 되고 그 세이프티 가이드라인을 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불가능하면 테넌트가 수영장 컨트랙터와 계약서를 랜드로드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랜드로드가 마음 편하게 믿고 이제 집을 리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인터넌스 계약을 랜드로드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맨 위에. 이건 컨디션인데요. 랜드로드가 하는 경우는 랜드로드가 그 비용을 내겠죠. 한 달에 이 비용은 이제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잔디 깎는 것보다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메인터넌스가. 잔디를 예를 들면 한 달에 예를 들면 100불에 깎는다. 한 달에 2번 해가지고 80불에 깎는다. 뭐 그러면 곱하기 2쯤 하면 돼요. 그 동네 수준이나 이런 거 따져서 하면 150에서 200불 한 달에 그 정도로 수영장이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누가 테넌트가 돈을 낼지 테넌트가 컨트랙터 3번 컨트랙터를 고용을 할지 아니면 기타 내용은 이렇게 합니다. 인클로저는 테넌트는 풀 인클로저는 야드 게이트는 언제나 작동되게 해야 된다. 유즈는 tenant must take reasonable action to prohibit. 아이가 여기에 들어갈 때 애들만 들어가지 않고 어른이 볼 때만 들어가게 해야 된다든지 또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든지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슈런스는 30만 불 이상 펄러시에 이거 애들 해야 돼요. 라이빌리티, 퍼블릭 라이빌리티 인슈런스 30만 불 이상 되는 것을 가입을 해야 돼요. 수영장 덜렁 있다고 덜렁 줘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 메인터넌스 예를 들면 테넌트가 해야 되는 경우 같으면 뭐예요? 인스펙션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쳐달라고 해놓고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들어가면 다 테넌트가 덤탱이 써요. 그래서 이 테넌트하고 랜드로드에서 수영장에 있을 때 조심하셔서 해야 되고 또 특히 이제 관리 중에서 우리가 작년에 경험했지만은 겨울에 동파되면 수영장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서 그거에 대한 별도 조항이나 이런 걸 해야 되고 특히 수면 물 깊이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잘 안 지키면 그거에 대한 것도 거기다가 계약서에다 명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어덴덤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고 있다가 리스나 또 뭐 어떤 경우에 누가 아는 사람이 수영장을 있는 집을 들어갔어. 그러면 에이전트가 한번 얘기를 해줘야죠. 그런 어덴덤에 사인했어. 누가 책임이야? 보험이 누가 관리야? 컨트랙터는 고용했어.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되고. 재미없죠? 성우 씨, 재미없지? 공부하는 거죠. 그래. 나도 얘기하면서 내가 재미없어. 어쨌든. 인생. 오늘 뭐 익사이링한 얘기는 없고요. 그냥 마켓 얘기도 하고 질문 있으면 개인적으로 해요. 손님이 와서 오늘 여기까지만. 질문 있어요?